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득점을 성공시키며 12월 프리미어리그에 이달의 선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손흥민은 총 4골 4도움을 기록,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았을 뿐 아니라 득점왕 경쟁자 솔랑케와 맞대결에서 압승을 거두며 좋은 스탯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 속에서 클루셉스키까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자 토트넘의 패배가 예상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토트넘은 오히려 더욱 간결하고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 공격진에 대한 놀라운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마르노 솔로몬이 부상에서 복귀한다면 클루셉스키가 더는 주전으로 출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클루셉스키의 부재가 손흥민의 플레이를 더욱 위협적으로 강화한다고 주장해 영국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주장이 나왔던 것인지, 이번 경기 손흥민의 활약상과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들, 타임인 스포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한판 승부. 이번 경기 왼쪽 윙 포지션에서 출전한 손흥민은 결승골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의 승리를 이끌며 높은 평점과 함께 시즌 8번째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를 대신해 로셀소가 출전하자 확실히 손흥민을 중심으로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났다며 특히 공격이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클루셉스키는 윙어로서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 템포를 늦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윙어임에도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이 직접 슈팅을 시도하다 공격 기회를 놓치는 상황 역시 자주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본머스전, 클루셉스키가 빠지자 토트넘은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도 뛰어난 실력으로 공격을 이끌었던 손흥민의 플레이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클루셉스키를 대신했던 로셀소는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기도 했는데요. 경기 종료 후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3골이 아닌 최소한 5골은 넣었어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손흥민의 뛰어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돋보였으나 히샬리송의 부족한 섬세함이 경기의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경기 손흥민의 킬패스가 수차례 히샬리송에게 향했지만 그는 이 모든 기회들을 전부 놓치며 지켜보는 팬들을 탄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무리 자체는 아쉬웠지만 공격 전개 자체는 매우 훌륭했다는 사실입니다. 측면에서 볼을 끌던 클루셉스키가 빠지면서 공격 템포가 빠르게 살아났고 토트넘 공격진은 원터치 플레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을 전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손흥민의 공간 활용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다양한 기회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축구 전문가 오원 하그리브스는 클루셉스키의 부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토트넘 공격 전술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가 빠지자 토트넘의 공격은 더욱 자유롭고 다이나믹해졌으며 특히 빠른 전환 상황에서 손흥민의 스피드와 기술을 활용해 훨씬 효과적으로 수비진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손흥민의 공간 침투 능력과 결정적인 순간에서 뛰어난 판단 능력은 토트넘 공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다시 보면 클루셉스키 자리에 있던 로셀소가 단 한 번의 패스로 뒷공간을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클루셉스키였다면 그의 스타일상 볼을 더 오래 소유하려 했을 것이고 로셀소처럼 신속하게 뒷공간을 찌르는 패스를 연결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전진하거나 한 템포 늦게 패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클루셉스키의 드리블 성공률은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드리블 성공 횟수는 29회로 많은 것 같지만 볼을 잃은 횟수가 41회에 달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클루셉스키가 드리블 성공률이 낮으면서도 자주 시도하며 그만큼 볼을 잃고 공격을 망칠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지표는 클루셉스키가 볼을 혼자 오래 소유하며 무리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셀소의 드리블 성공률은 77.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의 드리블 성공 횟수는 7회에 불과하지만 볼을 잃은 횟수도 단 7회에 그칩니다. 이는 출전 횟수의 차이로 인해 생긴 결과일 수도 있으나 클루셉스키가 약 1000번의 볼터치 중 41번 볼을 잃은 것과 비교할 때 로셀소는 433번의 볼터치 중 단 7번밖에 볼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로셀소의 드리블 성공 횟수가 적다는 점에서 그가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돌파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선수 중 볼 소유권을 가장 많이 잃는 선수는 클루셉스키였습니다. 이번 시즌 히샬리송은 총 27번을 그리고 손흥민은 20번의 볼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진성이 뛰어난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조차도 25번 볼을 잃었는데 그의 드리블 성공률은 72%로 상당히 높지만 성공 횟수는 24회에 불과합니다. 이는 클루셉스키의 40% 미만 드리블 성공률과 29회 성공 횟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파페사르는 약 950번의 볼터치 중 단 7번만 볼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그동안 클루셉스키가 유독 혼자서 오랜 시간 볼을 소유하며 공격 템포를 늦추고 단독 드리블 돌파에 이은 무리한 슈팅으로 수많은 공격 기회들을 무산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손흥민과 도움을 주고받았던 로셀소는 인터뷰를 통해 경기 중 어디로 패스해야 될지 모를 때면 일단 손흥민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패스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손흥민에게 패스한다며 손흥민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로셀소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득점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흥민과 함께 뛰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토트넘 공격진이 누리는 큰 이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로셀소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뛰어난 오프더볼 움직임 덕분에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환상적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정확하게 겨냥한 패스로 손흥민에게 도움을 제공했죠.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출전했던 브라이턴전과 달리 토트넘의 공격진 전원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사실 역시 몹시 대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마르노 솔로몬이 부상해서 복귀할 경우 클루셉스키의 주전 자리가 위태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솔로몬은 빠른 스피드가 특징인 윙어로 간결하고 정확한 패스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이처럼 그는 클루셉스키와 몹시 상반된 스타일의 선수인데요. 또한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아닌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훌륭한 킬패스를 제공해도 히샬리송이 대부분의 그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솔로몬과 메디슨이 부상해서 복귀한다면 손흥민은 다시 최전방으로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으며 클루셉스키를 제외한 다른 공격진을 양측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솔로몬의 부상으로 클루셉스키가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재 축구 스타일에 클루셉스키가 주전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복귀가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하며 토트넘이 1월 이적시장 새로운 영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클루셉스키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스타일이 토트넘 전술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토트넘 팬들 대부분은 손흥민의 이적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토트넘이 어떤 영입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손흥민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12골을 득점하며 리그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선 것은 물론 빅찬스 메이킹 부문에 있어서도 11번으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득점과 패스 모두 흠잡을 곳 없는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공격수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유럽의 명문 구단 대부분이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으며 결국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어느 팀에서든 어떤 동료들과 함께 뛰든지 간에 그 활약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손흥민 선수이기에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멋진 성과를 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상 타임인 스포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